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라는 전제에서 시작해서 학교를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분들은 교육 전공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그냥 언론 홍보, 광고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육 내용의 메시지를 가공하시는데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알리는지를 그 문구들을 가공해야 되는데 네. 관련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어떻게 해야 그 뉘앙스가 사는지에 대한 그 전문성은 그렇습니다. 약간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의도하는 바가 교육적으로 특히 교육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 그분들이 단순히 그냥 그 정책 자료집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이해보다는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냥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유의미했던 부분은 사기업은 팔아야 되는 매출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고 아이템 마케팅 해야 되는 물품 상품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매출에 맞게 홍보해서 이 광고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나왔다라는 뭐 소위 말하는 ROI가 명확하게 그려지잖아요. 뭐 KPI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교육 정책이라는 부분은 어렵구나. 이 교육 정책 딱 감이 오시지만 바로 뭐 다 캐밀리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 2020 뭐 5학년도에 자사고가 없어진대 라고 하면은 이걸 수혜하는 대상들은 지금 쭉 내려와서 밑에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로드맵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돈이 얼마가 든다는 좀 부차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사기업에서는 돈이 어떻게 된다가 가장 앞에 있지만 그래서 이게 선호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부분이나 외부에서 이제 오신 홍보 전문가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성과를 측정하기에 그 결과를 확인하는 기간이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집행했던 이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네. 작년에 저희가 집행했던 것 중에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밥을 사서 먹어야 됐던 부분들이 의무급식이 진행이 되니까 그냥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효과들이 막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제 연말쯤에 기사 난 것들 몇 개 보자면 학교에서 고3이 수능이 끝나고 밥을 먹어야 돼서 집을 못 간다. 이런 기사도 뜬 적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손 가정 밥을 못 먹으시는 분들이 또 꽤 많아요. 통계적으로 이게 통계 수치에 따라 다른데 넓게 봐서는 10%가 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밥을 먹게 됐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다네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정책을 알리는 것도 힘들지만 네. 두 번째는 그 정책이 진행되었을 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치 판단이 한번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쨌든 좋은 이미지를 만들면 전반적으로 기업 매출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저희는 이게 뭐 아무리 좋은 가치를 알린다 한들 직접 받으시는 이 정책 대상 시민들, 학부모님들, 학생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다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지만 과연 그게 어떤 누구가 어떻게 잘 고려할 수 있을지는 매우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건 약간 의사결정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사기업은 내가 이거를 매출을 해서 판매가 나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선 방법의 문제지 그 가치 판단을 하진 않는데 네. 정책은 그 정책 자체에 대한 그렇습니다. 찬반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어려울 수 네. 있겠네요. 그 뭐 또 단적으로 말해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학교 밖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학원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등록하셨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루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요. 뭐 도서관도 있고요. 심지어 뭐 평생교육 과정도 있고. 교육이란 이름으로 네. 나오는 정책이 진짜 많군요. 네, 가지수가 많은데 이 중에서 뭘 뽑을 거냐? 어떤 걸 시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365일 중에 2시간으로 표상되는 이 한정된 시간에 어떤 걸 알려야 이 학부모, 학생, 시민, 교사 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역할이 있죠. 그러면 이게 진짜 실제로
행정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공무원님 분들처럼 어떤 거를 우선순위를 둘 건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정책을 만드는 분들과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 그리고 이걸 알리는 분들이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네요. 네, 이게 또 예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금에 기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위 보도 블록으로 표상되는 낭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이 분노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가치 판단을 함께 고려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큰 거죠. 아, 그러면 혹시 이렇게 교육을 전공했지만 전통적인 선생님 말고 다른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혹시 먼저 가신 선배님으로서 뭐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게 알아두면 좋겠다 뭐 이런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아, 뭐 제가 조언까지 할 위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생각해 왔던 게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회를 했었거든요. 학생회를 하던 2010년 당시에는 등록금 문제가 아직 화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걸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걸 하겠지만 선배님은 다른 걸 하셔가지고 같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제가 이제 교육 정책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 교육이라는 문제가 모두가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뭐가 문제냐. 그 소위 말해서 저희가 선생님들 10만 분 계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서울시에. 이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뭐 교원학습 공동체나 다양한 연구를 하시면서 수업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학생들을 바꾸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정책적으로 보조를 하면서 계속 그 공교육을 나아지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에게 알려야 조금 더 좋을까를 다시 또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고민하고 계신 거고 저는 교육청 안에서 역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전부 다 어쨌든 교육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교육이라고 했을 때 가르치는 일 그것만이 과연 교육인가 라는 봤을 때 그 협의와 광의라는 측면에서 저는 광의의 교육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그 부분들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잘 해야 하나로 돼서 우리 교육이 더 좋아지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 정도 예시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그 꿈담 사업이라는 걸 홍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꿈담이 뭐예요? 꿈을 담은 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그 이제 저희 같이 교육학 공부를 했으니까 학습 이론 중에 다양한 층위가 있었잖아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부터 인지주의 학습 이론까지 해서 구성주의 학습 이론까지 넘어왔잖아요.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학습 환경 구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학습 환경 구성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다 21세기로 넘어왔는데 학교 공간 시설은 그대로죠. 20세기 혹은 19세기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바뀐 시대, 바뀐 아이들, 바뀐 교사분들에게 맞게 지금 근데 이제 꿈담으로 변화되는 교실은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내요. 우리 교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사분들이 교육학적인 접근을 하시고 건축가 분들이 붙으세요.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교육적으로 적합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그런 꿈담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서울이 전국 최초로 진행을 해서 지금 그걸 교육부가 받아가가지고 전국을 확산시킬 방법을 또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뭐 놀이터나 공간 교실, 또 학교 전체를 꿈담으로 한 학교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변화에 발맞춰서 공간 변화까지 지금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저는 실은 선생님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을 모신 건데 듣다 보니까 되게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있네요. 무슨 생각이냐면 어쨌든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는 아유. 것 같아요. 아니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한마디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구독자라. 그러네요. 주로 어느 분들인가요, 구독자분들이? 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네, 저는 다른 건 없고요.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학부모님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요즘에 특히 그 저희가 다녔던 20년 전의 학교랑 지금의 학교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 다른 학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학교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학교가 저희가 다녔을 때 뭐 굳이 따지면 뭐 차별, 폭력, 그리고 이렇게 배제 이런 학교를 막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시대가 진짜 바뀌었거든요. 물론 나아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론 이것도 편향된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학교를 실제로 가서 여러분들 선생님들 만나보면 다 하나같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교육보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질이 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매우 그쵸. 저는 그 부분은 거의 99.9%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이 경험하셨던 공교육에 비해 지금의 공교육은 훨씬 나아진 상태가 맞아요. 물론 더 나아질 여지가 있겠죠. 있지만.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은 또 사교육으로 메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라는 전제에서 시작해서 학교를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긴 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정책을 홍보하시는 분답게 네. 아름다운 마무리 같은 느낌이 들었네요. 이렇게 평소에 접하지 못할 것 같은 분을 모시고 그 교육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좀 해보다가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